문재인 당시의 전 대표죠. 문재인 대표를 다음 대선에서 도와주고 싶고 자기들이 지지하겠다. 경인선에 간다. 이거. 네, 필명 드루킹 김모 씨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이 관계를 둘러싸고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김모 씨가 주도하는 한 단체와 만나는 장면이 공개돼서 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 먼저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인선에 가요. 경인선에 간다. 네, 김태현 변호사, 경인선이 간다. 저 무슨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저희 그쪽 이제 스카이돔에서 있었던 서울하고 이제 제주 지역 이제 당원 일종의 이제 후보 지명대회 같은 경선 현장인 건데 어쨌든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가 거의 뭐 후보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의 지지단체들이 왔어요. 근데 보시면 당시 이제 김정숙 여사가 행사를 마치고 지지자들 향해 경인선이라는 모임이 있는 지지자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수행하는 분이 아니요, 그냥 내려가실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도 이제 거기 가지 말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이동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정주 여사, 아니, 경인선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인선이라는 단체를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의 일부, 지지단체 중에 하나인 경인선을 굉장히 챙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당시에는 사실은 저 영상이 뭐 공개됐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아무도 뭐 문제를 삼지 않죠. 왜냐면 아니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남편의 지지단체 챙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뭐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드루킹 문제가 터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했던 단체들의 온라인 댓글 활동했던 단체들의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네네. 당시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이라는 단체를 찾아갔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외곽 단체랑 당시 후보 캠프랑 뭐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뭐 의혹들이 조금 자꾸 나오는 거죠. 허 차장, 어쨌든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인선이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경인선에서 얘기하는 그 블로그 경인선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인데 그래서 이제 경인선이라는 문재인 지지단체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경제, 사람이 먼저다. 이거를 줄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인데 이 단체가 이제 블로그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홍보하는 그런 블로그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로그 글들을 조직적으로 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네네. 블로그 글을 갖다가 이렇게 유포하는 것이야 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조직적으로 유포한다 이 부분은 이제 선거법에 좀 저촉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이제 그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거기가 네. 바로 지금 요즘 얘기되는 드루킹의 누rum나무 사무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제인이라는 것이 그 그러니까 드루킹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김정숙 여사가 선거 때 경제인의 가자라고 4번씩이나 얘기하면서 이렇게 챙겼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되니까, 이런 좀 의구심이랄까,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정숙 국장님, 이 경인선의 게시글 내용이 상당히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던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친문재인 관련된 이런 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던 거죠. 거의 게시물이 한 1,400여 개 정도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직간접으로 관련된 게시물이 한 뭐 1,30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근데 저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자연히 뭐 그 글 올리다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옹호하는 글들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거 때 뭐 큰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 부분에서 이제 과연 저 경인선이라는
저 모임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느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윤준호 기자 이제 처음 나왔는데 지금 이 드루킹 사건 TF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청와대가 이 경인선에 대해서 한 얘기가 일부러 알고 인지하고 찾아간 건 아니다 이런 입장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보도가 나가고 청와대에서 입장을 냈는데 김정수 여사는 단순히 문재인 공식 팬클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패인 줄 알고 간 것일 뿐이고 경인선이라는 곳을 뭐 미리 알고 간 건 아닌 걸로 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홍한수 씨, 그런데 민주당이 이 드루킹과 이번 그 경찰 체포 때문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고 이 대선 경선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그 국민의당에게 그 자기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부분을 좀 취하해달라고 그 리스트를 보내줬는데요. 그 취하해줄 그 사람들을 명단. 그렇죠. 예. 그 적은 리스트를 보내줬는데 거기에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드루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드루킹이라고 돼 있지는 않고 드루킹을 의미하는 그 실명이 이제 기록이 돼 있었겠죠. 김모 씨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김태현 변호사 고소를 취하하라는 명단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사람을 빼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 이게 지나고 나서 유추해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의지하게 잠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팩트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뭐 드루킹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빼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보시면은요. 고발 취하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드루킹을 이제 뺐다라는 거예요. 성명불상에서 14명 중에 드루킹 김모 씨가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드루킹을 좀 제외해 준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대선 때 워낙 많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배려를 해준 게 아니냐. 네. 라는 이제 의혹이 생기는 거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네. 어쨌든 지금 드루킹 문제가 터지고 나면 역추적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되짚어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왜 드루킹이 왜 빠졌지? 혹시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네, 윤준호 기자가 어제 저희 채널A 종합뉴스, 그 메인 뉴스A를 통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지난 민주당 경선 때,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드루킹이 여론몰이를 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인 이 드루킹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경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댓글 조작을 시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 말은 이제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그래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시도한 게 그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도 시도하려 한 건지 그리고 뭐 이게 실행에 실제 옮겨졌는지 그래서 성공에 이르렀는지 뭐 실패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경찰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 좀 더 알아봐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윤준호 기자 보도 내용 중에 나오는 바로 아까 나왔던 안희정의 지지율 상승을 보고 여론 조작을 시도하려 했다. 이런 진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선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과연 드루킹이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어떤 불법적인 어떤 댓글 활동을 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선 본선은 아니지만 대선 경선 때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뭔가 좀 어떤 활동을 갖다가 의도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끄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이 김 씨는 드루킹으로 알려진 이 김 씨는 체포 직전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를 알면 멘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럼 이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이길래 우리가 멘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의문이 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야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네. 이 드루킹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좀 그런 호기심을 충분히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선관위 조사 지난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3월 3일 날 선관위로 이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예.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이 갑자기 늘어난 뭔가 조직적으로 좀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은 의혹이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
그 제보를 추적하면서 현장에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네, 네. 나가 보니까 그것이 이번에 문제된 그 파주의 그 출판사였다는 거죠. 느릅나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네. 있는 직원들이 막아서고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은 있으니까 5월 5일 날 검찰에 이 사건을 이제 고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선이 치러지고 예. 이제 조사들이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1월 달에 그냥 불기소 처분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해 그 3월 3일 날 선관위 제보된 그 사건 부분이 좀 제대로 조사가 됐거나 뭐 이랬다면 이번 사건과 결부돼서 뭔가 대선 당시에 꼭 역할을 했던 이런 부분들도 좀 드러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드루킹 사건이 지난 대선 경선 국면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확산이 되니까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온도차 차례로 보시죠. 민주당이 피해자인 사건이며 자발적 활동에 인사청탁의 등 대가를 요구한 세력에게 단호히 거절한 것도 정부 여당입니다. 두 보수 정당이 자신들의 행위와 연계해서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는 것은 자유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드루킹 댓글 공작은 국정농단에 가름하는 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고 검찰은 또 제대로도 수사하지 않은 이 사안을 기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은 정권 실세 김경수 의원의 여론조작 개입 사건을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합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자 국기문란의 범죄입니다. 청와대와 여당도 국회의 특검과 국정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의 얘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안철수 전 대표의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법한데 당장 바른미래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이 드루킹 김모 씨의 게시글과 관련해 수사를 해야 한다, 해달라 이런 의뢰서까지 검찰에 냈는데요. 왜 그랬는지 이 장면을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저 부분과 지금 국면이 맞물리거나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으로서 이제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드루킹 김 씨가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어떤 온순한 얼굴을 한 MB와 같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17년 대선 때 그 부분이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또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또 하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마치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됐었는데 네. 지금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입장이고 네. 이슈의 어떤 중심에 본인이 이제 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나는 피해자다. 라면서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지금 활로를 뚫어가는 이 국면을 적절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가장 분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수사 의뢰서까지 냈다는 부분이 현 차장. 그때 당시 이 드루킹이 이런 여론몰이도 시도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요.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선출된 직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 지지율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떠면 이거 뭐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쑥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은 뭐 MB 아바타다 뭐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쫙 퍼지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MB
아바타 이런 문제를 인터넷에 유포하는데 드루킹이 어느 정도 관여한 것 같다라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안철수 지금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저렇게 이제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약간 거시적으로 봤을 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뉴스 유통에 있어서 거의 거대 포털이 이거 뉴스 유통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 조작, 뉴스 포털에서만 여론 조작을 하면 전체 여론을 다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빠졌다. 예, 이런 여론 조작 가능성이 너무 쉬워졌다. 예,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한 권 낸 적도 없는 출판사에서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 얘기인데 사무실의 월 임차료가 약 1년에 6천만 원이고 인터넷 카페 운영비도 해서 한 11억 원이 드는데 또 압수한 휴대폰이 물론 중고 휴대폰도 있지만 170대가 넘는다.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수상한 자금력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서 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압수한 휴대폰에 170대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요. 이 휴대폰 사용료만 봤을 때 이것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은 거의 1억 원 가까이 넘는 돈이 되고요. 그래서 이 11억 원에 관한 연간 11억 원이라는 것이 과연 강연료 수입만으로 충당히 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돈을 대주는 새로운 어떤 다른 물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 이 돈이라는 것이 댓글 활동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할 때 이 댓글 활동에 들어갔던 이런 돈을 갖다가 자금 출처 같은 조사를 하는 것은 배후 세력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소 수사 내지 은폐 수사다라는 지금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지금 문제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이 회원들이지 않습니까? 이 출판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라디오에 오늘 아침에 펼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달 강연료 약 9만 원, 토요일마다 한 번씩 모였는데 2만 원씩 냈으니까 9만 원쯤 되고 다단계 형식으로 비누, 이 천연 비누를 팔았다고 그래요. 주겸, 유산균 음료 등을 팔아서 월 1억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걸로 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부분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연간 운영비가 11억 원 들었다는 것도 이제 드루킹 김 씨의 주장이거든요.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고 오늘 경공모 회원이라는 하는 사람이 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는 온라인 모임,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연은 한 달에 한 번 있고 온라인 강연은 매 주마다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그걸 따져봤을 때 한 달 강연료가 약 9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누라든지 주겸 저런 것을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했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샀다. 네. 회원들이 한 2,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회원들 적극적으로 산 회원들은 또 등급이 올라가고 이런 네. 싼게식의 판매를 했기 때문에 월 1억 원 정도 이상 수익을 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이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계좌 추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윤준호 기자. 네. 말씀대로 경찰에서 지금 계좌 추적 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야권 일각에서는 누군가 자금을 대주는 사실상의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와요. 수사에서는 어디까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이 원래 13명으로 수사팀을 시작을 하다가 이제 팀도 늘리고 인원을 30명까지 증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기능범죄수사대에서 새로 만들어진 범죄수익 환수팀에서 30명이 이제 5명이 추가가 되면서 30명이 계좌 추적에 나섰는데 이제 당장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크게 드러난 게 없고요. 근데 만만치 않은 이유가 일단 2010년부터 누름나무 출판사가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회원이 약 2,500명이고 그리고 네. 핵심 회원이 30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계좌를 다 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법률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이 내공을 가늠하는 게 바로 이 계좌 추적을 통한 자금원 출처를 밝혀내는 건데 얼마나 어려운 거죠, 이게?
이게 왜냐면요, 만약에 불법적인 자금이라면 그런 뭐 캐시, 뭐 은행 가서 딱 이렇게 송금했겠습니까? 인터넷뱅킹 했겠어요? 전부 다 현금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좌 추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계좌 추적에서 실제로 누가 돈을 보냈는지 모르더라도 의심스러운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에 통장을 거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비판하는 부분은 이걸 왜 이제서 하지? 이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뭐 했지? 드루킹이 잡힌 지가 언젠데? 그럼 돈이 이렇게 수상한 흐름들이 이 돈이 자금 추적 의심되면 반드시 그걸 해봐야 되는 게 수사의 기본인데 그동안 뭐 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경찰 수사만으로 밝혀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거예요. 허만수 부차장, 이 드루킹 김모 씨가 회원들을 7단계로 나눠서 관리했다는 얘기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하부터 최고까지 7단계. 자,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낮은 등급을 노비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입 회원인 경우에는 노비라고 네. 하고요. 그다음에 달, 열린 지구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달, 열린 지구, 예, 그다음에 숨은 지구, 예. 태양, 은하, 우주. 예, 네. 그다음에 숨은 지구부터는 이제 상위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검증을 받고요. 비밀 결사대의 추장이다. 김모 씨는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최순실 그 게이트 부분이 조금 그 연상되는데 뭐 철학이라든지 우주 사상 그리고 뭐 도교의 점술 중 하나인 뭐 자미두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연을 하고 같이 공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킹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청와대는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청와대가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남북 정상회담에는 큰 이슈가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와서 네. 시선이 분산되고 하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는 예컨대 인사 부탁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말이 바뀌고 오락가락하는 이런 해명을 하기보다는 네. 좀 더 공신력 있고 믿을 만한 해명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윤준호 기자, 끝으로 이 질문 하나 해보고 싶어요. 블로그를 운영을 활발하게 하다가 지금은 경찰에 체포돼 있으니까 운영을 못할 텐데 이 블로그, 드루킹의 블로그가 공개로 바뀌었다. 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핵심 회원 중 한 명이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열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구속돼 있기 때문에 드루킹 김모 씨가 직접 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전체 다 공개한 건 아니고 일부 또 뭐 메모 게시판에 이런 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뭐 해보자면은 하나는 나는 뭐 우리의 경공모의 활동은 떳떳하다, 뭐 숨김없이 다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일부에서 나오는 해석은 우리가 활동한 거에 이렇게 봐라 뭔가에 배후를 의심케 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윤준호 기자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기사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윤준호 기자와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